먼저 이제 보통 토론은 그 발표하신 분들이 좀 더 하나의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신 분들이 하는데 일단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 청중석에서 하실 분들 한 부분 정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발표자 이렇게 얘기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문화 이사장이신 김상찬 이사장님의 토론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김상찬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할 때는 자원봉 관계자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행사 초반에만 잠시 얼굴 보이고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자원봉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금 토론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지금 오늘처럼 이제 이건상 여기 지금 바쁜 시간이 안 되셔서 가셨는데 이건상 소통기획관이죠. 그분한테 질문드릴 것까지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원 관계자도 안 계시고 당사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항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제 36년 유무력을 찾는데 그 이전에 임진왜란 병정호란 호란까지는 아니죠. 항일이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그 시기 정유재란 시기까지를 포함시켜서 자흥의 남부 북부권으로 나눠서 북부권에는 우리 반대사 정경가 장군의 사당인 반대사가 같이 해동사 직인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치에 있는 우리 정규훈 선생의 이제 유저까지 한꺼번에 같은 번역으로 묶었으면 좋겠다. 남북번역은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혁명 기념관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저기 천도교당은 그냥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시력들이 천도교당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운동, 그다음에 농민운동까지 같이 협의했던 그런 이제 유서 깊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 이제 이방원 장군이 우리 장군을 대표하는 대접주입니다만은 그분의 이제 생각, 그다음에 중간에 이수에서 사셨던 그런 이제 집, 그다음에 이제 묘소, 이 세 공간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묘소하고 이제 비석은 있습니다만은 안내판이라 지금 민진하게 되어 있고, 생가하고 중간에 살았던 그 집터는 그대로 집들은 있습니다만은 전부 빈 집들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부터 시작했고 농사명으로 가서 이방원 장군이 활동했던 그 생가터랄지 아니면 중간에 생활했던 집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유적조화를 했으면 좋겠다. 묘소가는 안내판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왕 장군 그쪽을 넘어서 이제 관산에 동학농민혁명이 여기 스펙터에서 끝났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 농민분들이 퇴각을 하면서 관산 대덕에서 이렇게 소규모 전투를 벌인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유적지화를 해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붙여놓는 것이 정당하다. 그 다음에 해령진성 이순신 장군이 여기 와가지고 명량해전을 준비했던 곳이기 때문에 해령진성까지, 그 다음에 신상리에 있는 우리 천도교 그 모금터까지 이런 쪽으로 같이 돌아보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건상 본부장님 소통기획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중근사 동상 얘기입니다. 안중근사 동상이 지금 정남진 전망대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스토리텔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유순장군 동상이다. 안중근사 동상이다.
까지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시에 해동사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동상을 옮기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렸었는데 아까 이건영 본부장은 동상을 새로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사무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자흥이 항일의 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표문에 129쪽에 있는데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권역별로 좀 권역하고 호소하고 이제 안내 정비를 하고 필요한 것은 뭐 약간 옮겨서라도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공작소 문충선 이사님 부탁합니다. 네, 문충선입니다. 오늘 정도음 선생님 관련해서 학술위인데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아까 이근상 선생이 이야기한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의 인물들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제가 그 운월 마을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도음 선생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했더니 백호, 그러니까 하얀 호랑이 있죠. 수염 기르시고 그 다음에 눈이 형형하고 목소리가 소리를 지르면 온 마을이 쩌렁쩌렁하죠. 사실은 이 초상화를 그 후손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후손 따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고 해서 조금은 급조돼서 나온 초상화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미지하고 제가 들었던 이미지하고 이 초상화가 잘 안 어울려서 이후에 좀 전문 작가가 지역에서 저희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상화를 다시 그리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태 선생님이 우리 장 독립운동 역사문화유산 종합학술조사 관련해서 이제 도론문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남운동 협의회 관련 인물들을 만나고 사료들을 발굴하고 한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정병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관산 축교인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아버님 성포 정노수 선생의 문집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내놓더라고요. 그 마을에는 이제 며느리만 살고 계신데 그래서 그 문집을 문화원에서 간행을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들을 면회 다닌 그 시편들이 여러 편 있었어요. 처음에 전남운동협의회가 발각이 되고 장흥에서 80여 명이 잡혀가셨을 때 장흥경찰서에서 목포 형무소로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에 면회 다닌 시편, 그 다음에 저희가 전혀 몰랐던 그 신우주까지 가는 그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우주 감옥에서 죽게 되니까 내놓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곧 죽어간 아들을 데리고 마을까지 오는데 한 사흘에 돌아가셔요.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 시편을 통해서 정용배 선생의 독립운동의 범주, 확장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중요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순주 선생은 21살에 돌아가시는데 이분도 전남운동협의회 아까 우리 이용건 의원님 나와 계신데 그 마을입니다. 그 독립운동가가 많이 참여한 마을인데 총각이라서 총각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죽게 되니까 목포 형무소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가족이 가서 여관을 잡아서 늦어서 여관을 잡았는데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재적 등본을 보니까 어디 여관, 목포부 여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적도 이제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는 재적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그 100주년 기념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일제강점기 학적부를 보고 싶다. 독립운동가들의 학적부. 그래서 그 같이 30년 전으로 해서 같이 다녔던 N7명의 학생들이 전남운동협의회 바로 연계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는 용산은 4년제고 관산은 6년제라 용산에서 4년을 다니고 그걸로 전학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동기들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사료를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진수 선생은 여기도 용산 이남마을인데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용건 의원님하고 친구분인데 정정숙 씨라고 갔더니 이 전남운동협의회에 같이 참여했던 활동했던 동기들 그 아버지뻘 동기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찍 돌아가신 분들 빼고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방의 이분들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가 남아 있는데 제가 다 다녀봤는데 유일하게 그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만났던 집 자리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학술 조사를 통해서 장의 중요한 공간으로 독립운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 또 조사했던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고 초상화나 이런 경우도 이제 좀 더 분석을 한번 드려보자. 그다음에 이제 발굴 정리된 자료들을 모아서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 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설명 중에 유재성 선생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성씨가 어떤 성씨냐고 어떤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요. 135페이지에 밑에 6째 줄에 유자가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분도유라고 그럽니까? 135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유재성 나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토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그 중간에 앞부분은 이제 뭐 사례 설명이고요. 중간에 이제 첫째는 지금 독립 유공자가 60명이 넘고 실제로 그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100여 명 이상 말하자면 유공자로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학술 조사를 좀 하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를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포함하고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좀 보고서를 우선 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며칠 전에 그 망화대하고 그 묘소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화대 우리 윤춘선 선생님하고 서선미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망화대 뒤에 음기 그 비를 보니까 그 시를 좀 일부는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14세라는 나이가 나오고 화수문인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그 하사 선생한테 나간 연대라면 1840년대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자세한 종합 학술 조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선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묘소 정비라든지 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다면 현충 시설 아니면 자원군의 형품문화재 이런 걸로 망화대 유지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놨고요. 저희들 그 세 사람이 이렇게 토론 저기를 했는데 혹시 청중석에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한 말씀은 하셔야 되겠다 하신 분 한 두 분만 좀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분들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아까 홍수석 교수님께서 우리 족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위에 돈 선생님
저 위때 우리 충장공파 정분희 선대가 있습니다. 이분이 단종 때 위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부인 세조가 어린 조카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충장공 정분 선대께서 국사를 보고 있는 도중에 잡혀가지고 나간읍성에 유배를 당해서 세조에게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서, 여기는 저희들하고 또 소통이 돼가지고 우남집을 보내주고 좀 그렇게 해서 지금 교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군청 관계자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주 서운한데, 아까 여러 가지 의병들 기념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정든 선생님 그 망하대나 묘지는 모두들 복원을 하고, 사례로 영암의 왕인박사 기념관, 또 지금 현재 영광에서 활발하게 수훈 강암선생 내산서원을 비롯해서 불갑사에다가 영암의 그 왕인박사 기념관 못지않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분들은 일본하고 또 잡혀가고 저거 해가지고 교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숭 강항 선생 그 답사를 갔는데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견학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산면 계산이 차동부락 뒤에 10만 평이 넘는 토지와 충렬서원과 충렬사 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을 잘 관리하고 군청하고 문화원하고 저희들 진주정시들하고 협조하면은 영암의 왕인박사, 또 영광의 강항선생 기념단지 못지않게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정두음 우리 원암공께서는 이제 그분이 그냥 그 어떤 평지에서 이렇게 돌출한 게 아니고, 우리 원래 조상께서 그 충가효에 아주 힘쓰셨던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 중에 제일 아까 말씀하셨던 정분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그분 때문에 우리 충렬사가 원래 자흥 충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당 뒤쪽이죠 바로. 그래서 충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익서원이었습니다. 사익서원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서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조 때 그런 정분이 계셨고, 그 밑에 임진왜란 때 정명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해미 영감으로 계시고, 인물들 설명은 예. 제가 이제 줄여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다음에 이제 하시죠. 그 밑에 이제 정명원 그분도 임진왜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매 국가가 위험할 때마다 우리 이제 조상들이 나서서 그렇게 이제 순국하시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두음 어르신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두음 어르신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기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정두음 어르신 개인보다는 그런 선조들, 우리 충렬사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시문 중에서는 정두음 어르신이 그냥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지, 그분이 뭐 특별한 이렇게 또 도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보다 훌륭한 분이 많으셨고, 정두음 어르신도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시길래 저 용산으로 가고 그 라인 속에 충렬사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종합학술조사하고 보존 활용 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종합학술조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살릴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도청에 학예연구사님 계신데 이제 군청에서 안 계시는데, 제가 그 앞에 토론문 앞에 좀 길게 써놓은 게 곡성 사례거든요.
그래서 적성 사례가 뭐냐면은 우리 소송 정세근 선생 같이 이렇게 순국을 한 거기 말하자면 순국했던 그 사랑채 건물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것을 문화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려고 봤더니 건물이 토지하고 옆에 도로에 가지고 걸려 있어요. 이것은 이제 도로 소유자하고 해갖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호처의 현충 시설로는 지금 등재가 돼 있는데 현충 시설로 등재된 그 번지를 보니까 이 순국에 땅 건물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호처 업무하고 문화재 업무가 서로 다르고 군청에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것은 여기서 모르고 이쪽에서 한 것은 저기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학술 조사를 해서 의미를 정확히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보존 활용을 하고 지금 하나둘씩 해 나간 것은 해 나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 좀 자세히 써놔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분 말씀을 들으셔서 발표하신 분들 좀 더한 말씀이나 아까 예, 아마 그 오남 선생 그 추석 기념 학술대회니까 아마 오남 선생만 집중 조명을 해도 또 당장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안이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를 갖게끔 한 이때까지의 노고가 있었다는 거 보고 정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 가장 중요한 오남집이 이제 구격이 됐고 또 앞으로 과제로도 또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역사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학술적인 전공자들하고 공유할 문제고요. 여기 기왕의 문 중에서 두 분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남집 번역하는 과정에서 1년 내내 이렇게 찝어가면서 보면서 바로 충정공이나 명자, 세자 이분들의 우고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는 포원학회의 회장을 10년간을 했고 포원 후손들은 포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포원을 이야기하면 몰라요. 아마 충장공파라고 해서 충장공만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과거를 연구하고 있고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현재를 연구하고 있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는 역사학자가 할 일이고 현재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마련해서 할 것인가. 이제 순국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순절한다는 게 애국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항일이라는 용어도 사실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충장사에 배양하는 문제, 이게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은 선생 충녀서원의 그 손자 설곡 선생을 이제 추가 배양을 합니다. 해서 같은 충절의 의미로서 선제를 함께 모신다라는 건 당연히 하실 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좀 더 고무적인 말씀을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흥하고 연고가 되는 또 이렇게 정중에 토지가 있으니까 좀 아까 고민했던 안중근 의사에서부터 우리 항일 의사 이런 성역 공간으로도 아마 공유하면 좋은 해답이 나올 거고 그런 걸 위해서는 수없이 또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많은 그 사안을 듣고 마음의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은 요즘 제 마음도 순국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럴 때 역사를 탐구하고 계시는 여러분, 또 교육위도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이 또 그 노력이 얼마나 기대되고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저희 아버지는 이번에 3.1절에 독립유공자로 결정됐지만은 그 이전에 3년 전에 같이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 3년 동안을 저는 참아왔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동안에 저는 사실상 전혀 어떤 것에 손이 잡히지도 않고 밥도 먹기도 싫었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참 어떤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석공 그 의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이 보훈처 처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항일운동 했던 서운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해방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지 해방 후까지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서운자가 많지를 않을 것이다. 그때 고생하고 했던 분을 발굴을 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글로 해서 우리 이번에 그 농민운동으로 했던 분들은 저희 그때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에서도 그때 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제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기준도 조금 애매하고 조금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점을 역사 공부를 하시고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우리 그 농민의 사건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로 책정된 우리 지금 아까 어산마을에만 보더라도 제가 꼭 되어야 할 사람은 안 되고 조금 돼도 무방 안 돼도 무방 기준이 조금 확대됐기 때문에 그 덕을 보거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저희 부친이 됐지만은 아직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그 항의를 하고 싶었어도 그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항의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진짜로 활동을 했던 그 주모자들 이분들은 지금 전혀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쫄병이라고 할까 좀 앞에서 심부름했던 분들이 먼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너무나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더구나 이제 그게 행방불명이라고 해가지고 행방불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현대의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행방불명 딱 몇 자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당사자 불일치 오로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말을 하자면은 호적이 분명히 거기 틀리고 저 독립유공자로 표기된 그 사람은 제족동본에 없는 사람입니다. 허범우 사람에게 독립유공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내가 거기 보훈청장에게도 사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해서 연락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우리 유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과연 독립유공자를 유공자로 인정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사실상 제가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덕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나 하고 자기 과시를 하면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낙인시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무척 참았습니다. 장자 보니까 참 정신적인 혼란이 오고 이렇게 된 것이 제가 3년이었습니다. 무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준을 조금 잘 알아가지고 조금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까 홍영기 교수님 거기 토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장흥의 특히 항일 운동자에 대해서 곤혹을 하게 된 것은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절절히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앞으로도 우리 그 항일운동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된다.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싸웠던 게 투쟁했던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던가 하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몇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거기 21살에 죽었던 그분들이 그분이 제일 거기 고통을 많이 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칫하면 죽게 생겼거든 안에서. 그러니까 등위로 빼준 것입니다.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그런데 그런데 아까 유재석이라든지 문민복이라든지 이래서 그분들을 놔두고 비석을 쏠 수 있나? 그분들 꼭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기 생각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 재정 신청을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언론으로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손으로서 이 절절함도 말씀하셨고 또 제도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제 어떤 이념하고 또 그 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나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는 차츰차츰 완화돼 가지는 않을까, 확장돼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오늘 행사를 이제 주관해 주신 이제 고영철 문화원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오늘 행사 마지막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우남집 구역 사업 및 출판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우남공희 조함 선생님의 건국훈장 애국장 수서를 받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장문화원과
홍순석 명예교수님 등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께 문정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암공의 높은 애국 정신과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 주셔서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보양시켜 주셨습니다. 선조님의 숭고한 우국 순전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 충과 효의 가문인 진주정씨 충장홍파 후손님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문화원과 홍순석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왕성한 사업을 통해 장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고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중 선생 참 추석 기념식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민중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오늘 주제 발표자하고 토론자 6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